자, 안녕하세요. 최영재 항공사입니다. 자, 우리 한국사 파이널 학습 전략이라 해가지고 이제 남은 기간에 국가직과 지방직 대비 때 남은 기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공부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제 커리큘럼 연간 계획을 좀 보시면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여기 부분이 여러분들 이론편, 개념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기본 이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를 다루되 정치사 중심으로 좀 다루고요. 심화 이론은 정경사문에서 경사문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편을 보면서 이제 각 단원별로 복습 테스트도 진행했기 때문에 이론을 공부하면서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학습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금 11월, 12월 진행하고 있는 게 단원별 기출문제고 당연히 여러분들 한국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출입니다. 한국사에서는 기출 적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출을 우리가 단원별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데 지금 기출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 어떻게 공부할 거냐에 대한 4번, 5번, 6번 그죠?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기출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또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공무원 한국사는 무조건 당연히 기출이죠. 근데 기출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거의 17에서 18문항은 난이도 중하입니다. 근데 요새는 또 국사가 그렇게 좀 평이하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이 좀 되기도 해요. 하여튼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세 문항,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두 문항, 두세 문항 정도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어려운데 7급 수준 되기도 하고 또 그 이하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이쪽 문항보다는 좀 난이도가 좀 쉽다. 죄송해요. 난이도가 좀 어렵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우리가 기출문제 공부하면서도 당연히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당연히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골고루 다 푸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연히 어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득점을 맞기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다양한 문제 운영. 우리가 보통 한국사 문제를 풀 때 당연히 무슨 유형이 있어요? 단답형 문제. 뭐 고려시대 때 문화 예술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런 것들. 그렇지만 또 무슨 형도 있습니까? 사료제시형 문제. 맞지? 뭐 가와 나 이렇게 사료를 주고 가나 사이에 들어갈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단답형, 사료 문제, 하여튼 뭐 순서형 문제 이런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기출을 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통한 반복적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달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기출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커리큘럼은 1월에서 2월에 해당하는 스피드 총정리랑 사료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뭐 하냐면 반복적으로 출제되었던 핵심 지문과 사료 분석. 그러니까 이 총정리에서는 OX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요약서 플러스 OX라 보시면 돼.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는 지문들이 기본서랑 기출문제 관련된 지문들을 섞은 거예요. 실제로 기출 지문을 훨씬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11월 달, 12월 달에 기출 문제를 했잖아요. 하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어때? 기출 지문을 우리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정리를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출을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핵심 지문을 볼 거고요. 실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뭐겠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사료 분석이죠. 그치? 요새는 그래도 3분의 2가 여러분들 다 사료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한번 우리가 사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한국사 전 범위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다시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사료 문제의 출제 비중 증가에 따른 대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총정리라는 여러분들 이 커리큘럼은 다시 한번 11, 12월에 했던 기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또 그때 배웠던 여러분들 여러 사료들이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점검 반복하는 거예요. 왜? 한국사 과목은 다 아시겠지만 또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복 학습이에요. 됐습니까? 신유형이란 게 잘 안 나와요. 나와봤자 하나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한국사는 자꾸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고 기존에 여러분들 공부했던 내용, 아주 핵심적 내용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을 하기 위해서 이 커리큘럼을 준비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내가 확실히 아는데 어떤 파트 부분은 좀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제일 취약한 파트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현대사 단원이에요.
우리 시대랑 가까우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케이? 일단은 양이 많기도 하고 또 문제가 또 의외로 또 그렇게 쉽게 출제하는 경우가 없어요. 무지하게 쉽게 내는 경우가 없어요. 좀 어렵게 내는 편이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단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마지막 단어이다 보니까 좀 덜 보게 되고 좀 소홀하게 되는 측면이 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현대사 같은 거를 다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위주로 특강을 다시 해드리는 거지. 프린트로. 그리고 자, 독립운동사. 야, 이때 독립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요거를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사. 그죠? 문화사. 환장합니다. 문화사. 그리고 그다음에 요새 꼭 한 문제씩 나오는 거. 인물사, 지역사. 알겠지? 특히 여기 써 있는 지역사. 응? 강화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한국사 전체 학습이 돼 있지 않으면 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강사가 각 지역별로 여러분들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그죠? 여러분들 말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추려줘야 되는 게 강사의 의무겠죠. 그래서 주요 인물사라든지 주요 지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별 특강을 좀 해드립니다. 보세요. 첫 번째 인물사 특강 나왔지. 그래서 전근대, 근현대의 주요 인물의 업적인데 특히 전근대 인물 업적할 때는 주로 문화사 부분입니다. 됐죠? 그리고 독립운동사 특강은 1910년대 때 국내의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주무장투쟁, 의열단 다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대사 특강은 당연히 재헌헌법부터 구차개헌까지 헌법 개정, 민주화운동, 각 정부별 통일정책, 그리고 마지막 주요 지역사, 지역별 주요 역사적 사건에 해당하는 프린트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특강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론 수업이나 기출 때 다 해드렸던 거야. 하지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한국사만 하는 게 아니고 4개 과목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점검해 드리는 거니까 특강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챙겨 들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이 여러분들 뭡니까? 실전 동형 모의고사죠. 자, 실제 시험과 같이 17개에서 18개 문항은 난이도 좀 평이하게 그리고 2-3개 문항은 난이도 상, 그래도 그나마 조금 어려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한국사 시험이 좀 평이하죠. 그래서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최근 출제 경향에 맞는 문제를 내되 조금 난이도 높여서 한 2-3개 정도는 변별력으로서 좀 조절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단 현장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시험 시간 대략 15분 기준. 그러니까 좀 어때? 좀 여유 있게 드리는 거야. 그래서 15분 정도를 들여서 문제를 풀 시간을 드리고 실시험처럼 그 다음에 제 해설을 듣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또 2번째 회차 넘어가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혹시 하시는 분들도 그냥 풀지 마시고 실제 현장감을 여러분들 느끼기 위해서 실제 15분 정도 푸시고 아니면 그 이하여도 상관없겠죠.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들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장감 있게 여러분들 실제 시험처럼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개념편, 이론편을 했고 그 다음에 1단원부터 다시 단원별 기출문제로 여러분들 정리를 했고 다시 한번 스피드 총정리랑 사료 분석으로 다시 한번 전범위를 다시 점검해 드리는 거야. 자, 그리고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공부하시면서도 주제별로 시험에 잘 나오는 특강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한국사는 어쨌든 다 아시겠지만 직렬별도 차이가 있어도 최소 90점 이상은 확보해야지 안정돼요. 왜냐하면 이제 재시생분들이 한국사 고득점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시생분들도 좀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90점 이상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 점수를 그렇게 잡으시고 마무리를 통해서 실제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점수, 제가 원하는 점수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같아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90점 이상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제가 어쨌든 준비한 영상 끝났고 별도의 이제 질문사항이 있으면 자, 홈페이지 쪽에 문의사항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